아래의 자료는 제가 제 웹사이트에 구입 동기부터 되팔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지를 쓰듯이 올려두었던 자료를 이곳에 소개합니다. 영상의 형태로 바꿔서 소개하는데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부분은 미리 양해드립니다. 2015년 4월 22일 제 웹사이트에 이 대상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의 사우스 시애틀 지역인 어셀로역 주변에 NC 3-85조닝에 속한 싱글홈으로 당시의 소개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4001 S 윌로 스트리트 시애틀 98,118. 이 매물은 여유 있는 분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에게 권하고 싶은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현재의 조닝인 NC 3-P85로 땅이 548 SF에 넓지는 않지만 8층 규모의 주상복합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믹스트 레지덴셜 언드렛 AIL 주상복합 빌딩을 지을 경우 최다 용적률이 6배가 되어 거의 3만 SF의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셀로역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드린 바 있지만 그 당시에 비해선 땅 가치가 비싼 편이지만 현재 이와 같은 사이즈의 땅 사이즈가 캐퍼털 힐에는 NC 3-65의 땅이 200만 불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으로 장래에는 분명 유지가 될 장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때까지 낡은 건물의 상태로 시간을 버는 것이 투자의 관건입니다. 옆에 땅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65만 불에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 제가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상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에 제가 거래했던 길 건너 대상을 소개하면서 이 대상을 소개했기에 길 건너 대상도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25일 당시에 제 웹사이트에 올려진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6,901 마턴 루서 킹웨이 S 시애틀 WA 98,118. 어셀로역에서 한 블락 위에 위치한 조닝이 NC 3-65로 주상복합으로 65피트를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땅 사이즈는 18431 SF로 약 100개 이상의 유닛을 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재 식당이 운영하고 있어 퍼밋이 나오기까지는 달러의 400의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는 역에서도 가깝고 땅도 평편해서 아주 탐나는 개발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된 이 대상의 진행 과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리스팅 에이전트와 셀러의 속마음을 알아보니 상당 부분을 리고할 생각이 있는 듯 합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좋은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때 충분한 가치가 있는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건축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에 일단은 월 달러 2,400 받는 식당에게 먼스 투 먼스로 세를 주면서 방법을 모색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물입니다. 대략 100유닛을 짓는 비용과 다 짓고 난 뒤에 렌트 가격을 생각한다면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어셀로역 주변에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먼저 지켜보다가 좋은 시기가 되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2013.05 9 어셀로역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6층 건물의 주상복합 빌딩으로 361 유닛이 있는 곳을 오늘 방문해 보니 렌트 가격이 700SF에 2베드가 달러일, 550달러일, 650이었습니다. 10SF가 넘는 2베드, 2베스는 아예 없었고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10SF 2베드는 달러일 850이었습니다. 이 빌딩 바로 앞에도 대단위의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며
북쪽 건너편에도 1에이커가 조금 넘는 땅이 600만 불이 넘게 팔린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매물은 새로 지어질 2개의 건물이 모두 완성될 무렵에 신축을 목표로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그때까지 월 달러의 400씩 렌트를 받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라이트 AIL ESEATAC 공항까지 이르게 되면 바야흐로 국제선을 따로 공항에 가는데도 주차 걱정할 필요 없이 갈 수 있을 때가 올 듯합니다. 바로 윈역이 컬럼비아 시티역 주변은 40피트가 올라갈 수 있는데 반해 어셀로 지역 주변은 65피트까지 고도 제한을 준 이유는 바로 이 역을 중심으로 교통량과 많은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입니다. 라이트 AIL 정거장인 어셀로 역에서 1분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65피트를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투자 대상입니다. 특히 현대식 스타일의 5-6층 규모의 주상복 합 아파트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입니다. 라이트 AIL을 10번이나 제 스스로 타고 시애틀과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해보았지만 사람들의 매력을 끌기에 충분한 지역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 매물의 조닝에 맞추어 설계 작업을 의뢰해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닝에 맞추어 실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SF 주차 공간을 위한 SF 대략적인 공사 비용 허가비, 유틸리티 커넥션 비용 등 전체적인 건축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로 피저빌러티, 기간 안에 실제적인 모형도까지와 자금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로 이 정도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설계 등의 비용으로 최소한 달러 3,500- 달러 0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대한 투자를 고려 시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소개한 내용들은 2013년과 2015년의 9일 당시의 시점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린 것이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 2013년에는 조닝이 NC365에서 2015년에는 NC385로 2018년 이후는 NC395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조닝 코드가 좀 생소로우실 수 있는데 네이버 커머셜 3조닝에 위치해 있고 고도 제한이 65피트에서 85피트, 95피트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용적률 FAR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상 물건이 있는 오델로역은 사우스 시애틀 지역 MLK 웨이에 있는 경전철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각 나라의 피난민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꽤 위험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회피하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운타운 시애틀과 연결이 되면서 부동산 가치를 크게 올린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시장 조사의 요인 중에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의 예를 들다 보니 많은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전문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영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제 목소리도 AI로 미리 녹음을 해두고 난 뒤에 제가 타이핑하는 내용을 읽는 것이어서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건물이 아닌 땅입니다. 땅 위에 지어지는 건물을 감가상각 대상이라 오히려 그 가치가 줄어드는 대상인 반면에 땅의 가치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기존의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활동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런 연유로 인구 증가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델로역 주변은 경전철로 다운타운 시애틀 지역과 연결이 된 곳으로 그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요를 크게 유발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아울러 땅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입니다. 자, 그럼 앞에 소개했던 매물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5만 불에 구입했던 NC 395조닝에 속한 싱글홈은 2021년 3월에 155만 불에 개발업자에게 팔았습니다. 개발업자는 이 대상과 그 뒤에 두 집을 더 구입해서 지금은 191유닛의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웹사이트에 올려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약 6년간 월 달러의 500의 세를 받으며 관리했다가 110만 불의 양도수익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향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 대상을 구입했다가 큰 수익을 올렸던 케이스지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 대상이 단순집이었기 때문에 구입할 당시의 모기지를 활용하여 25%만 다운하고 구입했기에 투자했던 돈은 대략 10만 불이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상을 팔고 남긴 소득은 110만 불에 달합니다. 렌트로 충분히 모기지가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기간 중에도 약간의 렌탈 수입도 있었고요. 그럼 2013년에 구입했던 대상은 현재 어찌 되었을까요? 2013년에 120만 불에 나왔던 대상을 95만 불에 구입했고 실제 개발을 위한 허가를 준비한 후에 개발업자에게 460만 불에 팔았으니 양도수익은 엄청났지만 실제로 95만 불은 현금으로 구입했고 허가를 진행하는 동안은 아무 수익도 없이 재산세만 물어야 했고 허가를 준비하는 데에도 대략 50-100만 불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순수익은 300만 불이 채 안 될 것입니다. 두 경우를 보면 같은 재개발 대상이었지만 투자된 현금의 차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의 투자가 사실상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다시 말해 은행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쉽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